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이거 모자가 새로운 거를 쓴 거를 또 몇몇 졸끄러기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 회색 모자는 원래 이제 제 누나가 제 박사할 때 처음에 여기 뭐 닥터 YJ라고 이제 누나가 이렇게 그 오버로크 친 거 버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커스터마이즈드 버전으로 사줘갖고 그 모자를 제가 10년 썼는데 누나가 이거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그래갖고 너는 그 모자를 무슨 10년째 쓰냐? 그러면서 제가 잠깐 싱가포르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짧은 일정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모자를 사놨더라고요. 근데 또 가족이 가족을 잘한다고 제가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커 보이는데 이렇게 에얼리언이어갖고 이렇게 머리가 길쭉해요. 그래갖고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 이렇게 맨 처음에 훈련대도 아니고 보충대인가? 거기 이렇게 모자 씌워주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56호, 57호 씌웠다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요만큼만 씌워져갖고 이 새끼 대가리 됐다 크네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60 몇 호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MLB 모자도 8호 가장 큰 거 아니면은 못 씁니다. 안 그러면 두통이 와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새 모자를 사서 2개나 새로운 걸 얻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제 모자를 안 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제 모자를 왜 쓰냐면은 머리를 정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시간 아끼려고 쓰는 거예요. 뭐 이제 바빠 죽겠는데 제가 무슨 외모로 여러분들한테 뭐 사랑을 받을 그런 외모도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제 모자를 쓰는 겁니다. 머리가 이제 부시시해도 모자 쓰면 딱 처리가 끝나니까 저는 이렇게 뭐 모자 그렇게 잘 어울리는 얼굴은 아닌데 빨리빨리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모자를 씁니다. 여러분이랑 이제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제가 썸네일에 붙여놨는데 여러분 혹시 폴킴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이제 폴킴 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폴킴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 페이스북 진짜 그 타임라인에 하루에 2번 이상씩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물도 계속 바꿔가면서 맨 처음엔 뮤직비디오가 떴고 그 다음에 무슨 상 받았다 뭐 이런 게 무슨 어떤 게시물이 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뜨니까 제가 도저히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봤어요. 폴킴.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와, 이 친구에서 목소리 진짜 좋다 하고 찾아보니까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가수더라고요. 뭐 엄청 오래된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래서 멜론 차트를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데뷔를 오래 한 사람부터 인기 아이돌까지 그 100위 안에 드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거기서 30 몇 위에서 계속 버티더라고요. 뭐로?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그 캡처한 날보다 오늘 찍는 날은 캡처는 39인가 38인가 그럴 텐데 4계단 올라갔고 35인가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 몇 법칙에서 그 상단에서 올라가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폴킴이라는 친구가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노래가 제가 뭐 노래는 이제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음색도 너무 좋고 노래도 엄청 잘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때 이제 KBS, MBC, SBS가 세상을 꽉 잡고 있을 때는 게이트 키퍼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PD입니다. 프로듀서. 그 사람들이 대중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바카스라도 한 병 더 놓고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일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예능을 한창 볼 때만 해도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능 홍보를 어떻게 했냐. 유명 무슨 영화가 나온다. 그다음에 무슨 노래가 나왔다. 그러면 그 가수랑 영화 배우들이 이제 뭐 무한도전, 러닝맨 이런 예능에 싹 다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간접 PPL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가죠? 페이스북이래. 유튜브 인플루언서한테 수천만 원을 주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실시간 방송도 하고 거기 이제 화력이 세니까 우리 이제 실검 뭐 5위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그 팬분들한테 팔로워분들한테 이제 검색해 달라 그러면 실검 1위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인플루언서 작은 게이트키퍼들한테 가죠. 근데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이제 사실 인플루언서는 게이트키퍼도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명 인플루언서는 이제 가려서 받을 테니까 여전히 게이트키퍼의 기능이 여전히 작게는 남아있죠. 근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런 특히 경쟁이 엄청 복잡게스럽게 진짜 초특급 복잡계인 그런 이렇게 음원 시장, 영화 시장에서 그 게이트키퍼 PD나 이런 평론가, MD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 사람들 눈밖에 나면은 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폴킴이란 가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폴킴이란 가수가 정한 건지 기획사가 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똑똑하게
페이스북 마케팅을 공략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마케팅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시장에서 또 이 폴킴이란 가수분은 유튜브도 구독자가 17만이나 돼서, 그러니까 양쪽 유튜브는 자기가 갖고 있고 페이스북은 이제 광고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이 광고에서 유튜브보다 제가 뭐가 유리하다 그랬죠?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면은 제가 그분 광고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일반 구독자보다 구매력은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양질의 구독자가 광고를 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가 짱이지만 유튜브는 유료 광고에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비해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든 시장에는 맥락이 중요해서 일치월장이라는 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고? 맥락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기획사도 막 예를 들면 막 뭐 이렇게 접대할 비용, 뭐 그 시간에 뭐 바카스 돌릴 비용, 그 비용을 페이스북 광고로 태우면은 오히려 어떤 복잡계에서 창발이 일어날 가능성, 특히 누가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 좋냐, 유튜브 광고를 하면 좋냐, 인스타그램을 광고를 하면 좋냐. 예를 들어 여러분 노래가 호불호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화성을 더 잘 알고 음색이 좋고 그래서 그 대중성은 몰라도 퀄리티는 누가 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랑 예를 들어 폴킴이 불렀을 때랑 당연히 누가 퀄리티가 높겠습니까? 폴킴이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폴킴이 아예 무명이 없고 제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음치이지만 음반을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중성에서는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는 팔로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폴킴은 광고에서 100명밖에 못 얻고 저는 1000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노래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중성이 조금 더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저는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중성도 비행기 오니까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국군이래. 공군 화이팅! 국군 맞구나. 육군에 포함돼. 육군, 공군, 해군 다 국군 화이팅! 예, 흔들어니까 여기가 성남 비행장이 있었고 비행기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뭐까지 얘기했더라? 제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 저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에서 대중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누가 봐도 폴킴 노래가 더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실력이 자신 있으면은 과감하게 뉴미디어에서 마케팅을 집행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중한테 노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을 만들었죠. 실력 회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실력에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예를 들어 처음에 좀 악평에 달려도 진짜 실력이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나심 탈레브가 행운에 속지 말아서 말라는 네 실력에 다 회귀하게 돼 있으니까 운이 좋아서 운빨로 잘 되거나 운빨로 그다음에 불행빨로 망해도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균 회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폴킴이라는 친구랑 그 기획사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수가 그렇게 많은데 안 해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어서 기회가 있고 게이트키퍼가 사라졌습니다. 게이트키퍼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네이버 스토어팜인가 팜스토어인가 네이버 온라인 판매가 다음이나 다른 데보다 좋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판매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유튜브 다른 방송을 보니까 네이버는 알고리즘에서 돌아가지 MD가 없어요. 저는 카카오 페이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 페이지는 뭘 올리면 사람들이 다 매뉴얼로 검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거의 게이트키퍼가 있었어요. 카카오 페이지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저희가 고용성 작가님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고용성 작가가 고용성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저작권 침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게 왜냐면 그냥 사진이 올라갔으니까 매뉴얼대로 그냥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사람이 고르면서도 오히려 이거는 진짜 알고리즘이 고르면은 오히려 그게 버그라서 고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매뉴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고용성 작가 모르면 모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게이트키퍼가 있는 곳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복잡계에서 링크를 끊어놨기 때문에 엄청난 창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창발의 핵심은 뭐예요? 허브랑 링크예요. 허브랑 링크라고요. 똑같은 허브인데 링크의 숫자가 많으면은 복잡도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링크에도 허브가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것도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둘 다 많이 붙으면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게이트키퍼는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창발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죠.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대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폴킴이라는 가수가 그 탑 100,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음원 100위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 빡세요. 여러분 한 해 우리나라에 데뷔하는 그 아이돌 숫자가 몇 명이고 가수 숫자가 몇 명이고 요즘에는 뭐랄까 싱글을 낼 수가 요즘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13곡 12곡인데 요즘에 싱글을 내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러분 내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 100위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아는 것보다 팬덤이 클 수도 있지만 제가 한 2주 지켜보니까 페이스북 마케팅이 좋아요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친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를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친구가 예능에 출연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딱히. 아무튼 페이스북이 저는 주라고 보고 그다음에 따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1000단이고 작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다양하게 여러 번 했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게이트키퍼가 있어서 그래서 옛날엔 여러분 학연 지연이 중요했던 거예요. 가서 이렇게 살살살 비벼보는 거예요. 야, 나 연대 고대 아니면 나 서울대 동문이니까 PD들 중에 연고대 서울대가 제일 많거든요. 아무튼 좋은 학교가 신방과가 잘 되니까 많거든요. 야 이렇게 해갖고 당연히 나 좀 우리 거 좀 한번 넣어줘라. 이런 게 학연 지연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올바른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이 사람 거 좋으면 우리가 서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왜?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서로 공동체가 소비하길 원하기 때문에 올바른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막 은밀한 네트워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가 없어진 세상이니까 옛날에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무였다면 이제는 유로 바뀌었다. 그게 0.001%에서 여전히 작을지언정 여러분 유, 무의 차이는 나누기로 하면은 무한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을 아시면서 제가 그걸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